한국의 산림은 전쟁으로 더욱 황폐화되어 복구될 수 없을 것이다. 6.25 전쟁 이후 유엔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적힌 내용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황폐화된 산림을 복구한 일이 없어 이는 그 당시로서는 당연한 평가였습니다. 몇십 년 전에만 해도 대한민국을 나타내는 말은 흰옷과 붉은 산이었습니다. 붉은 산은 산에 나무가 없어 사막화가 진행되었다는 말입니다. 18세기부터 나무를 연료로 하는 온돌이 전국적으로 보급되자 한반도의 산은 급격하게 황폐화되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18세기 전 세계를 덮친 소빙하기까지 겹쳐 길고 혹독한 겨울을 나기 위해 너도나도 나무를 베어 땔감으로 사용했습니다. 대략적인 기록을 보면 우리나라 산의 50%가 민둥산이었고 그중 8%가 산에 풀 한 폭이 없는 산지였을 정도였습니다. 거기다가 6.25 전쟁으로 그나마 있던 산지도 파괴되었습니다. 풀 한 폭이 없는 민둥산에 의한 피해는 컸습니다. 홍수와 산사태는 끊이지 않게 일어났고 토양의 수분을 간직하는 나무가 없어 조금만 가물어도 하천의 발원지인 산과 계곡이 황폐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매해 흉년이 반복되는 일이 잦았습니다. 붉은 민둥산은 가난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끔찍한 굴레였습니다. 산림 황폐화에 대한 부작용을 알고 있던 정부는 산에서 나무를 베는 것을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대안 없이 졸속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효과 없이 해시되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좀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우선 고쳐야 할 점은 우리네 전통 난방 방식인 온돌이었습니다. 당시 월드뱅크에서는 개도국을 대상으로 나무를 심는 자금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개도국들은 지원받은 자금을 횡령하여 제대로 된 산림 녹화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당연히 우리나라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월드뱅크에서는 우리나라도 착복을 했다고 의심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원받은 돈으로 묘목을 산 것이 아니라 석탄 광산을 개발하고 시멘트를 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월드뱅크에서는 우리나라의 해명을 듣고 납득합니다. 장작으로 난방을 하고 나무로 집을 짓는 한국에 나무를 심기만 해서는 제대로 크지도 못하고 땔감이나 기둥이 된다. 나무 대신 땔감과 건축 자재를 대신할 수 있는 대안을 먼저 제공해줘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석탄 광산 개발로 연탄이 보급되기 시작하고 목재 가옥은 시멘트 양옥으로 대체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산림 녹화의 최대 걸림돌이 제거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큰 문제는 당시 산만에 육박하던 화전민의 존재였습니다. 당시 그나마 나무들이 있는 깊은 숲 속에는 화전민들이 일부러 불을 질러 나무를 태워 없애고 그 자리에 농사를 지어 먹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화전민들을 설득하여 산 밑으로 이주시킵니다. 이때 화전민들을 자극한 방법이 바로 교육열이었습니다. 당신 자식들도 화전민으로 키울 것이냐며 자극한 것이 먹혀 들어갔습니다. 이주한 화전민들에게 양옥집을 지어주고 학교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자들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묘목농장에서 일을 하게 해주었으며 남자는 양봉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산지기로 고용하여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도시 이주를 원하는 화전민에게는 환경미화원 등 직업을 알선해 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사전 작업을 한 후 나무 심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때는 공무원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지역 출신들이 읍사무소, 면사무소를 장악하고 있어 묘목을 주고 나무를 심으라고 하면 민관이 한통속이 되어 제대로 정부 지시가 작동이 안 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낸 것이 바로 교차검사입니다. 전라도에서 심은 나무는 경상도 공무원이, 경상도에서 심은 나무는 전라도 공무원이 검사하게 하는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각 지역마다 경쟁이 붙어버렸습니다. 묘목이 심어서 죽지 않고 제대로 자라나는 활착률이 높은 지역의 공무원들에게는 특진과 성과급을 줬고 낮은 지역의 공무원들은 성과 평가에 불이익을 주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깐깐하게 검사를 하다 보니 활착률 즉 나무를 심고 살아나는 비율이 100%에 육박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월드뱅크에서는
이 숫자를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개도국에서는 평균 활착률이 10%에도 못 미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활착률 100%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네 공무원들께서는 이동 과정이나 심는 과정에서 묘목이 죽는 것을 감안하여 110%를 공급했습니다. 110%로 공급을 받으면 100%는 지정된 장소에 심고 나머지 10%는 다른 곳에 심어 만약 지정된 장소의 묘목 중 죽거나 비실비실한 것을 교체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거의 불가능한 활착률 100%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산림 녹화 사업의 대표적인 지역이 바로 포항 영일구입니다. 포항은 돌산과 해풍으로 나무가 자라나기 어려운 환경임에도 가파른 절벽에서 허리에 줄을 묶고 인부들이 올라가서 도랑을 파고 물을 부어 안반이 풍화되게 한 뒤 거름을 섞어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날이 가물면 물을 길어다 주고 매년 비료를 주는 그야말로 생고생 끝에 산림을 복원하는데 성공했습니다. 1960년대부터 시작된 산림 녹화 사업은 1980년대까지 100억 그루 이상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 결과로 50년 전에 비해 1헥타르당 나무 총량이 20배 많아졌습니다. 1982년 UN 식량농업기구는 한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산림 녹화에 성공한 유일한 나라라고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전쟁 후 산림 녹화는 불가능하다고 한 지 30년 만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녹화 사업이 각광을 받는 이유는 짧은 시간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산림 녹화 사업은 세계 누구에게도 자랑스러워할 만한 국가적 성과가 되었습니다.